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오늘이 별별 이야기 몇 회인지 아시나요? 2011년 7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드디어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네, 그동안 어렵고 딱딱했던 천문 이야기였는데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 별별 이야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우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명왕성 4개 위성의 독특한 자전을 밝혀냈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쌍성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4개의 작은 위성, 스틱스, 케르베로스, 히드라, 닉스는 구형 모양이 아닌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명왕성과 카론의 중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자전축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돌지 않고 제멋대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일정한 비를 이루는 궤도 공명이 존재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구를 떠나 9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항해하고 있는 명왕성 탐사선 뉴호라이즌 수호가 명왕성 도착을 이제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다가 퇴출된 명왕성은 워낙 먼 거리에 있어서 베일에 쌓인 천체이기도 한데요.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명왕성의 위성들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이 별별 이야기 드디어 200회예요. 네, 벌써, 이태영 교수님은 네. 첫 회부터 계속 함께 오셨으니까 네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제 200회구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점점 이 21세기에 와가지고 우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주에 대한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지는 걸 보니까 정말 확실히 우주 시대가 도래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회 네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우리 넘어가는 건가요? 요새 뭐 메르스도 유행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쉽죠. 그렇죠. 저희가 100회 때는 대전 천문대를 가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200회. 100회를 국내에서 했으니까 200회는 좀 더 넓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캐나다의 오로라를 촬영하러 가기로 했죠.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200회 특집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올 가을에 네네. 저희가 풍성한 소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네네. 넘어가서 네네. 명왕성 하면 일단 카론이란 위성만 들어봤는데 네네. 위성이 더 많이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망원경이 점점 좋아지고 관측을 잘 하면서 이제 자그마한 그 위성들도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1930년에 발견된 명왕성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명왕성이 지름이 한 2,300km 정도. 그러니까 지구의 달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 옆에 뭐 특별한 달이 있겠느냐 했는데 그 카론이라고 하는 지름 한 1,200km 정도 되는 거의 명왕성의 절반쯤 되는 큰 위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거의 쌍둥이 이게 이중 행성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4개가 더 발견됐죠. 어떻게 이 조그만 행성이 이 자그마한 이중성계에다가 거기다가 또 옆에 또 4개씩이나 되는 많은 또 위성을 갖고 있을까 상당히 의아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처라는 그 유명한 그 과학 잡지에 그 명왕성 위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자전하는 것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보통 자전이라고 하면 지구 자전을 생각하면 지구든 달이든 자전축이 있고 네. 축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게 자전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돌고 있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모양 자체가 구형이 아니라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성의 위성인 데이모스 포버스는 뭐 찌그러진 감자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아직 정확한 모양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근접 해석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략 찌그러진 모습일 것 같은데 이것이 도는 것이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도는 거예요. 공전, 이게 자전 주기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위성에 있으면은 해가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질 수도 있고 또 내일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틀려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명왕성의 위성들이 그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네. 자전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 명왕성하고 그 카론의 중력 영향을 받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이 위성들끼리 서로가 또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중력으로. 그래서 원래 불규칙한 자전 주기와 방향을 갖고 있으면 이 불규칙한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원래 상식적으로 된다면 이런 위성들끼리 충돌해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뭔가가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이 위성이 명왕성 카론 말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차례대로 스틱스, 닉스, 케르브레스, 그다음에 히드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스틱스하고 닉스, 그다음에 히드라가 서로가 중력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궤도 공명이라고 하는데 서로 돌면서 이 공전 주기가 정수배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개가 서로 중력적으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개가 서로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네네. 명왕성의 기원이 다른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위성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냐면 명왕성이 이런 위성들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해보니까 태양계 초기에 명왕성과 카론이 한번 충돌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명왕성은 백색의 얼음 덩어리고 바위 덩어리인데 이 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은색 물질이 많은 그런 천체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충돌한 다음에 그 부스러기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스틱스, 닉스, 히드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명왕성 쪽에서 이제 온 거고 케르베로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이 카론 쪽에서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르베로스 같은 경우는 크기는 거의 뭐 닉스나 뭐 이런 비슷한데 굉장히 어두워요. 네. 그러니까 반사율,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비율이 한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어두운 물질의 기원이 바로 이 카론이겠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번에 연구자들이 추측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명왕성에 대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참 많은데 새로운 발견들 어쩌면 현재 명왕성에 접근하고 있는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명왕성의 새로운 사실들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고 초기 우주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차세대 초대형 망원경이 칠레에 만들어집니다. 지름이 8.4m인 거울 7개로 이루어진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집광력이 현존하는 가장 큰 광학 망원경보다 6배 이상 크고 해상도도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이상 선명해서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겹쳐 보이는 두 개의 별도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브라질 등 세계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며 완공되면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관측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천문연구원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돌입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칠레에 건설 예정인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다면 네네. 이 망원경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제 이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큰 망원경을 다 혼자서 만들 수는 없고 네. 미국과 같이 또 이제 브라질이라든 몇 개 나라 같이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의 비용을 같이 공동 분담해가지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GMT,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상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큰 망원경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한 장의 유리로 만들기 너무 커가지고 하나가 이제 유리 하나가 8.4m. 8.4m니까 엄청나죠. 그런 지름이 8.4m인 그 거울 7장을 합치는 거예요. 7장 엄청나네요. 벌집처럼 네. 6장이 주위를 감싸고 가운데 한 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름은 3장을 합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총 지름이 한 25m쯤 되거든요. 25m짜리 거대한 반사망원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와, 그럼 그걸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디까지라고 망원경은? 하기보다는 얼마나 멀리 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어두운 곳을 보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거리보다는 밝기죠.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이상 더 멀리, 그러니까 밝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능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의 초기 때 모습도 좀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현재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거의 뭐 130억 광년 정도까지 볼 수
이상 볼 수 있으니까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0억 광년보다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별이 생겼을 무렵부터의 모든 빛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칠레의 그 비도 별로 안 오는 라스캄파나스 그 산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2021년 정도에 완공을 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그 먼 칠레에 굳이 네.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이 많고 네. 또 높은 산이 별로 없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먼지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흐린 날이 별로 없고 거의 90% 이상 날이 맑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1년에 반밖에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 항상 날씨가 맑은 곳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GMT 같은 경우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이유가 또 뭐냐면 우주의 망원경을 세우는 것은 지상 대기의 흔들림이라든가 먼지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GMT 망원경에는 이제 대기를 보정하는 그런 성능이, 그러니까 기능이 있거든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대기의 흐름 같은 걸 다 분석을 해요.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망원경의 이 성능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의 상태를 보정하는 그런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광학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구의 대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싹 빼고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선명하게 우주를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완전히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1년에 이제 한 달 정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은 서로 조정을 하겠지만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망원경 콘도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이 거대한 마젤란 망원경이 완성되면 역사상 가장 먼 우주를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망원경, 과연 어떤 우주의 신비를 밝혀줄지 기대되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